예, 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수능 특강 독서의 111쪽에 1강이네요. 사회문화 1강. 경제지문이죠. 경제지문. 경제지문, 아웃소싱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래프 경제지문은 이제 그래프 나오는 거,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죠?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지문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거 보면 이해가 다 되고, 쭉 읽어집니다. 요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보면 되고, 다른 부분은 아웃소싱에 대한 얘기니까 어렵지 않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어집니다. OEM, ODM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쭉 읽어지고, 문제를 보게 되면 내용일치. 그 다음에 1번 내용일치였고 2번도 내용일치였고 추론한 게 있었네요. 그 다음에 3번도 대부분 3번 같은 경우에는 추론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추론이 2개밖에 없었고 다 내용일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제 적용 문제, 보기 적용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추론이 많을 때 상당히 어려운데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내용일치가 대부분이었고 이렇게 풀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본문 읽고 그냥 스스로 문제 푸는 게 빠를 겁니다. 다만 이제 이제 요약하는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 해석, 요 그래프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요 부분 조금 요 경제학적으로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봅시다. 이런 거 배경 지식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연구한 거 좀 제가 연구한 거 알려드릴게요. 한계 비용에 대한 개념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왜 차이가 나는가 그거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이게 왜 증가하느냐 왜 우상향 그래프인가 이런 거 요걸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 한번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그거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스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일단 요약부터. 예, 간단하게 요약부터 해봅시다. 이게 전체 글 내용이 뭐냐면은 아웃소싱에 대한 얘기고, 아웃소싱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주 업체한테 물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공장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펜 공장인데 펜 공장을 하고 있는데 파란 펜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뚜껑 100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못 만들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파란 펜 공장에 전화해 가지고 요 뚜껑 100개만 좀 살게요. 그게 이제 아웃소싱이죠. 그죠? 그게 이제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OEM과 ODM 방식. 그죠? OEM은 뭐냐? 설계 후에 주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뚜껑을 만들 때 요런 모양으로 해주세요. 요 지름은 몇 센치고 재질은 요런 플라스틱을 써야 되고 이제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요게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이제 OEM. 그래가지고 주문하는 거. ODM은 이거 그냥 이런 거 안 알려주고 그냥 이거 펜 뚜껑 필요하니까 그냥 좀 뚜껑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냥 이래 뚜껑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거. 그죠? 파란 펜 뚜껑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설계 비용을 얘들한테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외주업체한테 설계 비용도 줘야 되겠죠. 우리 이제 설계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요건 조금 비싸게 사야 되겠지. 요거는. 그죠? 어쨌든 간에 아웃소싱이라는 게 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다른 거를 이제 사온다.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의 공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거다. 그게 아웃소싱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왜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까? 아웃소싱을 할 때 이제 할까 말까 이 뚜껑을 만드는데 아웃소싱을 할까 아니면 우리 공장에서 만들까 그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정하는데 왜 결정하느냐? 왜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서 하는 게 싸게 칠까 아니면 다른 공장에서 주문해가지고 사오는 게 싸게 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에서 뭘 만드는 게 좀 싸게 칠 건가 아니면 저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 공장 이런 데서 싼 노동비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장에 납품하는 게 더 싸게 칠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더 싸게 치겠네 하면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려사항 그런 걸 결정하는 아웃소싱을 결정하는 고려사항 3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게 다예요. 요 3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OEM, ODM 방식 쭉 설명하는 건데 이 부분이야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분만 좀 보면 됩니다. 요 부분이 뭐냐? 아웃소싱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거 두 가지, 그냥 추가 하나.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핵심 역량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핵심 기술, 아주 중요한 기술이야. 그 반도체 만드는 기술은 아주 그냥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핵심 역량 기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볼펜 뚜껑 만드는 거는 핵심 역량 기술 아니죠. 뭐 누구나 돈 많이 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해도 되겠지. 예. 핵심 역량 기술이 아니니까 뚜껑이. 그죠? 그다음에 산업 중요도도 낮은 거야. 반도체 같은 거 아주 산업 중요도 아주 중요하죠. 반도체 만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우리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나 반도체는 아웃소싱 못 하겠지. 대신 뭐 이게 볼펜 뚜껑 만드는 거야. 이거 뭐 산업 중요도도 별것도 없죠. 하찮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핵심 역량 기술도 아니고 이거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뭐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산업 중요도도 별로 낮으니까 그냥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추가로 요거 두 개가 결정났다. 그럼 세 번째로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외국에 대해서 이게 핵심 역량도 아니고 그다음 산업 중요도도 낮다.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 만들까? 아니면 뭐 해외 공장에서 만들까? 외주를 줘가지고 해외 공장에서 만들까? 할 때 이제 비용을 따지는 거지. 어떤 게 더 싸게 들까? 저렴할까? 보는 거죠. 그 저렴할까에 대한 내용은 이제 경제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Y축은 기업이 한 개의 제품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한 개의 제품 생산할 때 드는 비용. 요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 수량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트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건 퀀터티 양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가지고 이제 아웃소싱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양을 보고 생각합니다. 수량. Q 다시, Q 프라임, 여기는 뭐냐면 만나는 교점인데 이것보다 만약에 더 커. 그러니까 수량이 만약에 1억 개야, 1억 개. 1억 개라 그러면은 내부 제조 그래프는 요겁니다. 내부 제조 코스트, 내부 제조 비용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 총 비용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직선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곡선입니다. 그죠? 이건 뭐 그냥 수능이니까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뭐. 그죠? 어쨌든 내부 제조 총 비용이고 요거는, 그다음에 아웃소싱 총 비용은 이겁니다. 자, 이거 왜 기울기가 왜 차이 납니까? 기울기가 왜 차이 납니까, 이거? 자, 일단 기울기가 차이 나는 이유도 볼까요? 기울기가 차이 나는 이유는, 자,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 어떤 공장이 있는데 그거와 완전히 똑같은, 완전히 판박이 똑같은, 완전히 일치하는 공장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B 사장님이, 우리는 A 회사고 B라는 사장님이 똑같은 공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만드는데 그 어떤 뭐 제품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총 비용이 1억이야. 똑같은 공장, 똑같은 재료, 똑같은 인건비가 든다 하더라도, 그죠? 1억이야. 근데 다른 사람, 뭐 B 사장님이 그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똑같겠죠. 1억이 들겠지. 근데 1억을 내가 1억, 다른 사장님이 만든 1억 원어치 그 제품을 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가에 팔겠습니까? 1억에? 안 팔겠죠. 적어도 1억에다가 조금 자기 이익을 남기겠지. 판매자 이윤을 남기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좀 더 비싼 겁니다. 그죠? 아웃소싱이 조금 더 비싸요. 아웃소싱이 비싼 거지. 기울기가 가파른 겁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지.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것도 증가하는 거지. 그죠?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가파르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보다 아웃소싱을 하는 게 더 비쌀 거고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얘기지. 근데 왜 이렇게 뚱 떨어져 있느냐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이쪽 부분에는 내 제조 비용이 비싸냐고. 그죠? 이걸 봅시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지금 Y 절편이 양수죠. 내부 제조 총 비용이. 왜 양수입니까, 이거? 고정비가 들어서 그래요. 내부 제조 총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따지는데, 고정비가 뭐냐면은 뭐 이를테면 기계값, 볼펜 뚜껑 만들려면 어떤 뭐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뭐 공장도 있어야 되지. 그다음에 그 기계 돌릴 수 있는 사람, 노동자도 필요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공장을 돌리려 그러면 기계값이랑 뭐 공장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땅값도 들고, 그죠? 하니까 기본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도 생산하지 않더라도 고정비가 있어요. 왜냐면 기계도 사야 되지.
사람도 고용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죠? 고정비가 드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변동비는 뭐 수량에 따라 변동되는 값인데, 변동비는 뭐 수량에 따라 증가하는 값, 뭐 변동되는 값인데, 이거는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Y축이 뭔데? Y축은 지금 기업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응?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 이게 뭐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4번 빵, 그 네 번째 빵을 만들었어. 첫 번째 빵 만들고, 두 번째 빵 만들고, 세 번째 빵 만들고, 네 번째 빵 만들었을 때, 네 번째 빵 만들었을 때 원가가 500원입니다. 뭐 재료비랑 뭐 인건비랑 뭐 다 해가지고, 전기세 다 포함해가지고 500원이 들었어. 판매는 뭐 1000원에 팔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4번 빵을 만들었을 때 500원의 원가가 들었어요. 근데 이 그래프에 따르면 다섯 번째 빵 만들 때는 600원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응? Y축이 뭐냐? 기업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죠.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 그러면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 한 개의 제품 생산하는데 더 비용이 더 비싸.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네 번째 빵을 만들었을 때 500원이 들었는데 다섯 번째 빵 만들었을 때는 600원이 들었어. 이거 왜 이런가요? 똑같지 않나?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사람이 만드는 건데, 똑같은 그 노동자 직원이 만들었는데 왜 600원이 들죠? 자, 이걸 봅시다. 한 개의 제품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왜 증가하냐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번째 빵 만드는 거랑 네 번째 빵이랑 다섯 번째 빵이랑 똑같은 원가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빵을 비교해서 그렇긴 한데,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게 올라가는 이유를 봅시다. 직원 한 명이 빵 50개를 만들 수 있어. 최대 5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딱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야, 직원 2명을 들이면은 얘가 50개 만들고 얘도 50개 만들면 총 100개를 생산하겠구나. 야, 아니지. 이게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90개밖에 못 만들어요. 원래 100개 나와야 되는데 최대로. 왜 그러냐? 빵집이 좁아서 효율이 떨어짐. 툭툭 부딪히고 막 하니까 효율이 떨어져갖고 이거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3명을 고용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요 한 명이 50개씩 생산하면 15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130개밖에 못 만듭니다. 최대로. 왜냐? 빵집이 좁아서 툭툭 부딪히고 자꾸 뭐 하니까 뭐 싸우고 막,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빵 한 개를 만드는데 이 직원이 증가하면 그만큼 인건비도 증가하고 재료값도 증가하겠죠, 그죠? 총 비용 말하는 거예요. 총 비용. 그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수를 많이 생산함에 따라 원래 15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130개밖에 못 만드니까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건 이해됐습니다, 그죠? 이게 뭔 개념이냐면 한 개 비용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 개 비용이 뭐냐면은 빵 한 개를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한 개를 더 만들 때, 그러니까 네 번째 빵 만들 때 500원이 들었고, 다섯 번째 빵 하나 더 만드는데 500원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아니죠.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효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6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개의 비용이.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한 개 비용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이 코스트, 퀀터티, 그죠? 비용이고 양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죠. 이게 왜 떨어지냐? 이게 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건 이 부분을 말한 겁니다.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개수가 늘어날수록 생산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비용이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떨어지느냐? 예를 들어 이걸 봅시다. 직원 한 명이 50개를 최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애초에 주문하기를 이 사람한테, 야, 25개만 좀 만들어줘. 그럼 얘는 이제 설렁설렁 이제 놀면서, 그죠?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해가지고 25개를 만들었죠. 근데 야, 25개 안 돼요. 좀 장사가 잘 되니까 30개 만들어줘. 40개 만들어줘. 하면 얘는 자기 능력은 50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못 놀겠지, 그죠? 놀지는 못하고 일단 40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뭐야? 나는 재료비만 줬잖아요. 직원 고용을 안 하고, 그죠? 재료비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떨어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20개 만들다가 40개 만들면은 20개 만들다가 5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재료비만 추가했지 인건비는 안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어떤 뭐 비용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효율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얘만 조금 힘들어지겠지. 대신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개밖에 못 만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명을 더 고용해야 됩니다. 50개 더 이상 못 만들어. 죽을 동 살동 해도 50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명 더 고용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이제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저점 이점이 이제 직원 한 명이 최대로 만드는 빵 50개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의 비용이겠지. 그죠? 이런 한계 비용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양이 늘어날수록 생산하는 데 드는 어떤 그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향을 하는구나를 보면 되고, 그럼 요 끝에 이렇게 휘어 있는 요 부분은 여기 왜 반영이 안 돼 있냐? 그래프를 이제 크게 보면 그렇죠. 크게 보면. 이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제 직선이라고, 실질적으로 직선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직선처럼 보이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직선처럼 보이는 거지. 자세히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살짝 꺾여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요 이제 본문에서도 뭐 직선이란 얘기 없죠. 그죠? 곡선이란 얘기도 없었지만 어쨌든 직선이란 얘기를 함부로 못 합니다. 여기서. 그죠? 어쨌든 간에 요 정도 조금 이제 심화 그죠? 과정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 기울기가 차이 나는 이유도 알아봤죠. 남의 거기 때문에 걔들이 어떤 이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받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죠? 그래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 이제 전반적인 어떤 뭐 배경 지식이나 어떤 뭐 요점, 그죠?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정도 가지고 본문 읽어보면 다 이해될 겁니다. 이해될 거다. 뭐, 이 정도 보시고, 그냥 뭐, 본문 읽고 문제 푸시면 될 겁니다. 저는 또 이제 본문 보고, 그 다음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본문 봅시다. 본문 보게 되면,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 내의 일부 부서나 업무를, 그러니까 내 업무를, 우리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려고 다른 어떤 우리의 업무를 다른 회사에, 다른 어떤 그 전문가나 어떤 기업에 위탁한다, 맡기는 거. 뭐 좀 해주세요. 돈 줄 테니까 해주세요. 그죠?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은 어떤 걸 할까?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핵심 역량, 해당 분야의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랑 산업 중요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웃소싱이 적합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두 가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 그죠? 핵심 역량과 산업 중요도. 핵심 역량이 뭔가?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 그러니까 특별한 핵심 기술이 말하는 거죠. 삼성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 이런 거는 뭐 핵심 역량이죠. 그다음에 산업 중요도는 뭐냐?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려고 할까 말까 하는 어떤 그 업무가 산업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 이제 그게 이제 성패를 가르는 거야.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 뭐 중요도, 그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 아주 핵심 기술, 그게 이제 인가 아닌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과정인가를 보고, 이 두 개를 보고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야. 또 중요한 핵심 기술이 들어가고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기술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볼펜 뚜껑 이런 거, 이거는 뭐 핵심 기술도 아니고 아주 하찮은 기술이죠. 기계 사가지고 찍어내기만 하면 돼. 재료 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핵심 영향도 아니고 산업 중요도도 낮으니까 뭐 볼펜 뚜껑 이런 거는 그냥 만들어 달라 그러면 되지. 아웃소싱 하면 되겠죠. 만약 어떤 분야가 핵심 역량이면서 산업 중요도가 높아, 반도체 같은 거겠지. 그죠? 기업은 해당 분야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되겠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지들끼리 해야 되는 거지. 그죠? 핵심 역량이고 산업 중요도가 높아. 그러면 또 핵심 역량이 맞는데, 핵심 역량은 맞아. 근데 산업 중요도가 낮아. 그러면 해당 분야를 분사시켜서 효율성을 구하는 것이 좋다. 분사가 뭐냐?
본사에서 관리하고 그 아래에 속해 있는 어떤 하부 기관의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맞아, 그죠? 우리 회사는 맞는데 사업부를 따로 좀 분사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라 삼성전자라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랑 따로 있죠. 가전 분야랑 따로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분사시키는 거지. 그죠? 따로 떼서 산업을 만든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인데 반도체는 산업 중요도가 높은데. 하여튼 그럼 이거 보면 되겠네. 삼성 가전 같은 거 그죠? 뭐 컴퓨터 만드는 거거나 에어컨 만드는 거는 조금 핵심 역량은 맞아요. 기술적인 거 들어가는데 중요도 뭐 이런 거 별로 그다지 높지가 않죠. 그죠? 뭐 에어컨 누구나 다 만드는 거니까 뭐 그런 걸 보면 되겠네. 이거 분사시키죠. 그죠? 삼성 에어컨 이렇게 분사시킨다. 이게 좋다. 핵심 역량은 아니지만 또 산업 중요도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핵심 역량 그럼 더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중요도는 높아 조금. 그죠? 그러면은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한테서랑 이제 아주 그냥 전략적 관계, 산업 중요도가 높으니까 핵심 기술은 아닌데, 그죠? 그 정도 아주 중요한 반도체 기술만급은 아닌데 좀 산업 중요도가 높아. 그런 거는 이제 다른 기업이 어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랑 어떤 전략적 제휴,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네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는 거지. 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게 되는데 요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일 경우에는 반드시 아웃소싱을 하면 안 되고, 이거 한 두 개 중에 하나만 어떤 게 해당되더라도 아웃소싱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고. 그러면 아웃소싱을 언제 하느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경우, 그죠? 아웃소싱은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시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은 이 둘 다 아닌 경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 그죠? 그럴 때만 시행한다. 아웃소싱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업에도 아웃소싱을 하는군요. 그렇네. 인력회사 같은 거겠네. 그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봅시다. 또 이 문단. 그러니까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력회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 인력회사의 그 소속은, 어떤 노동자의 소속은 인력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거는 어떤 다른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아웃소싱이라 그런 거지. 이 문단.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비용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고려해야 될 사항, 두 번째 이건 이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게 비용이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런 일이 핵심 역량도 아니고 산업 중요도도 아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게, 그럼 아웃소싱을 할까 말까를 일단은 해도 되겠네까지 갔겠죠. 요 정도 사업은 아웃소싱 해도 되겠네까지 갔는데, 그러면은 비용 한번 따져보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게 더 싸게 치인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싸게 치인다. 그러면 아웃소싱 하는 거죠. 그죠? 비용을 보는 겁니다. 이는 내부 제조와 아웃소싱 둘 중 어느 쪽이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비용 측면에서.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한다. 내부 제조를 할 경우에는 고정비와 변동비 발생한다. 고정비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내부 제조, 우리 공장에서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공장 기계를 산다든가 공장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공장을 돌릴 어떤 그 노동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생산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들어가. 기계 사야지, 땅 사야지, 노동자 고용해야지. 한 개도 생산 안 했는데 돈이 지금 왕창 들어간 겁니다. 그게 이제 고정비죠. 고정비. 그 다음에 변동비는 이제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시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비입니다. 그죠? 이 Y 좌표, 이 값이, 이 코스트, 비용이 고정비 값인 거죠. 그죠? 그 변동비는 생산 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는 증가하는 거죠. 변동비 증가한다. 왜 증가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많이 생산할수록 그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그 물건 하나 자체에 어떤 드는 비용이 또 올라간다. 아까 봤었죠, 그죠? 이 얘기였습니다, 그죠? 개수를 많이 증가함에 따라 빵집이 좁아가지고 개수를 많이 못 만들어.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당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의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직접 생산할 때 고정비,
직접 생산할 때 고정비가 안 들죠. 왜냐하면 아웃소싱을 할 때는 Y 절편이 제로지. 왜냐하면 기계도 살 필요도 없지. 공장 부지를 안 사도 되지. 그죠? 뭐 전기세 뭐 이런 하나도 안 들잖아요. 아웃소싱은 뭡니까? 그냥 사오는 거잖아요. 딴 공장에서 한 거, 그죠? 사오는 거니까 뭐 한 개도 안 샀으면은 빵원이죠. 그러다가 조금 몇 개 사면 이 정도 비용이 든다. 그죠? 근데 왜 빨리 증가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 아웃소싱 하는 그 공장의 장이 그 사람도 이윤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이윤.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장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기울기가 똑같지가 않고, 요런 기울기가 똑같지 않고, 어떤 뭐 이윤. 만약에 내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원가가 1억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제품을 만드는데 1억이 들었는데 다른 회사, 다른 사장이 만들었을 때도 1억이 들었겠지. 그죠? 근데 1억에 팔겠습니까? 1억에 안 팔겠죠. 1억 얼마, 자기 이윤 뭐 1억 1,000만 원 자기가 먹고, 그죠? 1억 1,000만 원에 팔겠지.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가파른 거예요. 그죠? 그래 보면 되죠.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 생산할 때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는데, 고정비나 뭐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제조할 때 드는 돈이고, 뭐 공급자 탐색 비용, 공급자를 검색해봐야 되겠지. 인터넷으로 막 알아보고, 그죠? 이 볼펜 뚜껑 이거 누가 잘 만드는지 알아보고, 그다음 계약을 할 때 또 비용이 들고, 뭐 계약할 때 뭐죠? 어쩌고저쩌고 할 때 또 뭐 커피값도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근데 구매 비용, 근데 뭐 개수가 늘어나면 따른 구매 비용 들죠, 그죠? 그만큼 또 돈을 줘야 되죠. 개당 얼마 이렇게 주겠지. 그러면 이것도 단순히 직선이 아니겠지, 그죠? 뭐 초반에 조금 들겠네, 휘겠네, 곡선이, 그죠? 곡선이 되겠네, 그죠? 이런 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제 직선의 형태를 띈다. 직선 모양 비슷하다. 자세히 보면 곡선이다.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죠? 기업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의 비용은 이게 C다. 코스트. 요거 이제 기업이 한 개의 제품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다. 그죠? 여기가. 그 다음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 한다. 그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 개의 제품이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건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빵집에서 빵을 지금 4번째 빵을 만들었을 때는 500원이 들었는데 5번째 빵을 만들었을 때 재료는 똑같이 들어갔어. 재료도 똑같고, 하는데 왜 600원이 들어가냐고. 그죠? 똑같은 재료인데 왜 600원이 들어갑니까? 이거 4번 빵 만들 때는 500원 들어갔는데 똑같은 빵 만들었는데 5번 빵은 600원이 들어가서, 그 얘기잖아요, 이 그래프가. 그죠?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었으니까. 왜 이랬습니까? 아까 개수가 늘어감에 따라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5번째 빵 만들 때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고생하면서 만들어가지고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비용이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할 때, 야, 그거 뭐 빵 그거 뭐 4번째 빵 만들 때나 5번째 빵 똑같은 빵 만드는데 왜 비용이 더 올라가냐? 똑같지. 그러면 쭉 직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직선으로 가지 않죠. 왜냐하면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게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비용이 증가한다. 그죠? 그래 보면 되죠. 이해됐죠? 하여튼 뭐 기업이 필요한 수량, 요 Q다, 퀀터티, 그죠? 양이다. 요건 이제 코스트, 비용이다. 한 개에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다. 어떤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변동비에 제품의 수량을 곱한 것. 변동비 일단 고정비는 쭉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변동비에 제품의 수량을 곱한 거다. 변동비가에다가 이제 요건 이제 한 개당 어떤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죠? 변동비에다가 수량을 곱한 거다. 뭐 재료가 같은 거 들어가겠지 뭐, 변동비에다가, 그죠? 그럼 만약에 잘 봐봐요. 고정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고정비가 만약에 없으면, 이놈 그 내부 제조 총 비용에서 고정비가 없다고 해봐요. 고정비가 제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변동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항상 내부 제조가 싸게 칩니다. 고정비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죠? 항상 내부 제조가 싸게 쳐요. 이게 뭡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 거는, 이거 그 판매자 이윤이겠지. 아웃소싱 업체 그 사람이 떼먹는 돈이겠지, 뭐, 그죠? 그 사람도 이윤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 이윤도 안 남기고 물건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이 아웃소싱 그 사장님 돈이겠지, 그죠? 요만큼이 차이가.
어쨌든 간에 내부 비용이 발생하는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변동비에 제품 수량 곱한 것 요만큼 변동비, 그러니까 고정비 플러스 어떤 뭐 그 변동비죠. 그것과 고정비 한 만큼 총 비용이 발생한다. 총 비용은 고정비에다가 변동비에다가 제품 수량 곱한 거. 그 변동비가 변동비에 따라 뭐 개수가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 변동비에다 제품 수량 곱한 거는 증가하겠죠. 그래 보면 됩니다. 발생한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 한 개당 구매 가격이 P다. 제품 한 개당 구매 가격. 그러니까 뭐 아웃소싱 할 때, 계약을 할 때 제품 한 개당 뭐 얼마에 팔게요 이렇게 하겠죠. 뭐 이 볼펜 뚜껑 하나 사는데 한 개 100원에 살게요 이렇게 하겠지. 수량 Q로 곱한 만큼의 비용. 그러니까 이게 100원이었으니까 뭐 100개 사면 10,000원, 1000개 사면 100,000원 이렇게 하겠지. 그죠? 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이만큼 아웃소싱 비용. 그죠? 이거는 뭐 기계값도 안 들고 전기세도 안 들고 공장 부지도 땅값도 안 들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개수만큼 되는 겁니다. 그 다만 이것도 포함되죠. 공급자 탐색 비용, 계약 비용, 구매 비용이 다 여기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여기는 직선처럼 돼가지고 반영이 안 됐냐? 그건 이 사람이 잘못 그린 거지. 이거 너무 크게 그린 거죠. 거시적으로 보면 직선처럼 보이는 거지. 여기에 직선이라고 된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곡선입니다. 이 곡선이에요. 자세히 보면 다 곡선입니다. 멀리서 보면 직선처럼 보인 거지.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 그림은 기업이 내 제품을 내부에서 제조할 때와 아웃소싱에 맡길 때의 비용 차이를 보여준다. 그죠? 아웃소싱에 대한 어떤 비용, 그 다음에 내부 제조 시의 어떤 총 비용, 이걸 보여주는 거죠. 차이를 보여준다.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의 그래프가 아웃소싱 시의 총 비용 그래프보다 더 위에서 시작하는 이유, 더 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제품을 직접 제조할 때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정비, 그 기계 사고, 공장 부지 땅값 들고, 그 기계 돌릴 수 있는 사람 고용해야 되지. 하니까 고정비가 드는 겁니다. 이게 0인데도 불구하고 고정비가 들어갔죠. 왜냐? 기계 샀잖아요. 사람 고용했죠. 공장 샀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수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유는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아웃소싱 시행 여부는, 아웃소싱 할까 말까 시행 여부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시점에 제품의 수량이 Q-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보다 수량이 더 많다. 그러면 비용이 좀 적은 거, 요놈 내부 제조에서 할 거고, 좀 내부 제조로 할 거고, 요놈 Q-보다 기수가 작아, 수량이 작아. 그러면은 여기보다 비용이 적은 거, 요건 아웃소싱을 하겠지.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만약에 이 뚜껑을 한 100개만 더 필요합니다. 100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기계를 사가지고 막 인건비 돌려가지고 이거 그렇고 100개 찍어낼 겁니까? 100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거 공장에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100개만 좀 주문할게요 이렇게 사면 되죠. 이제 아웃소싱을 하면 되지. 비용이 싸게 치잖아. 근데 이게 지금 1억 개가 필요해. 1억 개. 이렇게 작나? 한 10억 개가 필요해. 10억 개.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서 사오는 것보다 내가 기계를 사가지고 사람 굴려가지고 이거 만드는 게 10억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더 싸게 치겠죠. 그죠? 싸게 치겠지. 그래 보는 겁니다. 그죠? 수량이 너무 많을 때는 내부 제조를 하고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웃소싱을 해갖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아웃소싱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돈 때문에. 그죠? 일단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뭐냐? Q- 만나는 요점 기준으로 인원보다 작으면 아웃소싱, 인원보다 많으면 내부 제조. 그렇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량이 Q-보다 적을 경우에는 아웃소싱 유리, 반대의 경우 내부 제조가 유리.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 다 지났고, 그죠? 이건 이제 일단 그 다음부터 이제 OEM과 ODM 그거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게 봅시다.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아웃소싱의 형태 두 가지. 기업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산비를 낮추려는 경우, 그러니까 싸게 치려고 이 뚜껑 만드는 거, 뚜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싸게 만들 수 없을까? 생산비를 낮추려는 경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을 하게 된다. OEM 많이 들어봤죠? OEM은 그러니까 뭐 중국 OEM, 그러니까 우리 제품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OEM은 중국이야.
그죠? OEM은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설계를 다 한다는 얘기지. 아웃소싱을 받은 외주업체는 중국 공장이죠. 어떤 뭐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하여 납품하는 형태이다. 모든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뚜껑을 만드는데 뭐 지름이 몇 센치고 이게 뭐 재료는 이 플라스틱을 넣고 이런 얘기를 다 해갖고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외주업체는 주문자의 요구 사항에 따를 뿐 독자적인 권리 없죠. 시킨 대로 하는 건데 뭐 제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도 없죠. 시킨 대로 한 거니까. 갖지 못하며 완성된 제품은 실제 생산한 외주업체가 아닌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시장에 출시된다. 이 모나미죠, 모나미, 그죠? 모나미로 출시된다. 이게 뭐 중국 그 회사에서 만든 뭐 뚜껑인데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습니다. OEM을 활용하면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문자, 내가 주문하는 거지. 주문해가지고 제품 개발하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마케팅, 그죠? 홍보를 하고 이런 데만 집중하는 거지. 생산은 OEM으로 해버리니까 이거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죠? 할 수 있고 제품 생산 시설 생산 관련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거 생산 관련 시설 공장이죠, 공장. 이거 만들어도 돼. OEM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뭐 이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설계도만 그 공장에 주면 되잖아요. 우리 공장 공장 사가지고 뭐 전기 넣고 기계 넣고 사람 굴리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컴퓨터로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OEM 하면 되죠. 중국에 전화 걸어가지고 요 설계대로 만들어주세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또한 타국의 기업에 OEM을 맡기는 경우 직접 외국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공장 설립 비용,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공장을 지으려 그러면 또 내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또 공장 알아봐야 되고 또 그 중국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뭐 이거 공장 만들 건데 서류 막 제출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중국 공장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걸 쓰면 되지. 거기서 이제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되니까 공장 설립 비용, 물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주업체는 요거는 이제 그 주문자가 얻는 이익, 그죠? 주문자가 얻는 이득, 장점. 외주업체는 다른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 그러니까 뭐 이걸 만들어가지고 팔릴까 안 팔릴까 막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지속적인 경험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 만들다 보면 이거 뚜껑을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더 이쁘게 만들겠네, 그죠? 그런 거 생산을 하다 보면 어떤 뭐 그런 기술력이 향상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하다. 하지만 단점, 주문자는 기술 유출, 그죠?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 이거 막 대강 만들어갖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막 유출이 돼. 설계도 같은 거, 그죠? 발생할 수 있고 외주업체, 중국 공장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낮은 거지. 시킨 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뚜껑 하나당 뭐 1원 정도 네가 먹어라 이런 거겠지, 그죠? 이익률이 낮고 OEM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들만의 사업을 키우기가 어렵죠. 그 시킨 대로만 자꾸 하다 보면 뭐 그냥 설계도도 못 그려, 그죠? 그러니까 좀 자기 사업은 못 하게 되죠. 또 다른 형태 ODM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업체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이제 점점 실력이 늘어난 거지, 그죠? 만들다 보니까 아웃소싱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고 큰 범위 내에서 개괄적인 지침을 정해주면 아까는 100% 설계도를 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대충 뭐 뚜껑이 한 요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그냥 요 정도 지름이 한 1cm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죠? 설계는 뭐 마음대로, 모양은 마음대로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개괄적인 지침만 주는 거야. 그럼 외주업체가 이에 따라 이제 설계도를 이제 그리는 거지, 직접. 그래가지고 필요하다면 주문자가 지시한 설계나 규격까지도 변경. 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경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율성이 좀 증가하는 거겠지, 그죠? 이를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이라고 하는 겁니다. ODM. 이 ODM은 OEM에 비해 외주업체의 생산 관련 권한과 자유도가 높죠. 지들 마음대로 설계 규격까지 변경 가능하니까. 외주업체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라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다. 외주업체는 지적재산권, 이거 이렇게 빛나게 빗금 쳐져 있는 거, 그죠? 빗살무늬 이런 거를 이거 뭐
내가 만든 건데 이거 같이 뭐 공유 좀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적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뭐 설계도 같은 거죠. 제품은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제출된다. 출시된다. 이게 뭡니까? 제품은 여전히, 상표명은 모남이에요. 그죠? 상표명은 모남이로 출시가 됩니다. 여기다가 자기 상표를 못 붙여. 중국 이름, 그죠? 못 붙입니다. 역시나 그러면 여기 상표명은, 어떤 외주업체는 못 붙인다. 주문자 상표명이다. OEM도 마찬가지죠. OEM은 대놓고 이름부터가 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대놓고. 어쨌든 간에 뭐 상표명은 뭐 둘 다 그 외주업체가 붙일 수 없다. 주문자 거다.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지침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문자는 모든 지침을 다 설계까지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거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할 필요 없이 그냥 말만 툭 던지 전화 한 통 그러면 되죠. 이 파란 뚜껑 그 1cm 들어가는 거 그거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되죠. 시간 비용 절약. 외주업체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야 뚜껑 그거 잘 만들더라 거기 전화 걸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외주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뭐 중국 놈들이 말을 안 들어 막 시비 걸고 막 데모하고 막 그죠. 돈 더 내라 인건비 올려달라 막 물건부터 값 좀 더 쳐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외주업체로 변경이 어렵다. 왜냐하면 얘가 다 지들이 설계를 했고 지들이 거기에 맞게 이제 뚜껑 설계를 했고 뚜껑 재료까지 얘들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에다가 주문해갖고 하려 그러면 그게 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 뚜껑에 있던 뭐 설계도나 이 뭐 재질 뭐 그죠? 이런 거를 똑같이 만들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걸 만드는 게 그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지들끼리 한 거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베트남 공장에다가 그 주문하려면 그 설계도도 필요하고 이 뚜껑에 대한 설계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재료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하니까 함부로 못 바꾸죠. 변경이 어렵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분쟁을 이렇게 돈 더 올려달라고 막 난리치면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죠. 그 주문자가 야 이거 뚜껑이 못 만드는데 뭐 하는데 공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죠? 외주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여 장점이죠. 지들이 이제 설계를 조금 바꾸면 야 이거 좀 싸게 만들 수 있겠는데 이래서 바꿔버리는 거지. OEM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대신에 외주업체는 OEM에 비해 좀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지들이. 그다음에 다른 외주업체와 차별성을 또 유지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해요.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계속 이제 차별성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계속 자기들도 기술 개발을 하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조금 똑똑한 사람도 뽑고 계속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 부분. 그래프 부분 해석하는데 조금 긴장해서 봤고 그 외에는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봅시다. 1번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은 주로 제품의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그렇죠. 아웃소싱은 생산비를 낮추려고 하는 거지 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이쪽 부분은 안 보이고 뭐 이윤을 최대화한다 이 정도밖에 없었고 생산비를 낮춘다라는 말은 여기 직접적으로 쓰였는데 이게 이제 OEM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OEM에서 OEM은 생산비를 낮추는 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ODM은 생산비를 낮추는 게 아닌가? 를 봤을 때 ODM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생산비를 낮춘다라는 말 직접적으로 쓰인 게 없고 이건 이제 어떤 뭐 시간과 그죠? 제품 생산에 대한 어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생산비를 낮춘다. 그러고 보면 되겠죠, 그죠? 생산 비용을 어떤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산 비용을 낮춘다. 이건 뭐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뭐 좀 흩어져 있다 정보가, 그죠? 어쨌든간 내용 일치다. 2번 아웃소싱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거 서비스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아웃소싱과 제조업.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그죠?
단순 내용 일치. 그다음 3번 기업은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산업의 중요도를 분석해야 합리적으로 아웃소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 역량, 그다음에 산업 중요도 분석. 핵심 역량, 산업 중요도 분석해야 한다. 그죠? 설명했잖아. 그죠? 단순 내용 일치. 어떤 분야가 산업의 중요도가 낮고 핵심 역량이 아니라면 이러면 이제 뭐 일단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뭐 조건이 된 거야. 그죠? 기업은 그 분야를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것도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나? 아웃소싱 어떤 분야의 기업의 어떤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낮다. 이때 시행하게 된다. 단순 내용 일치네요. 5번 기업이 아웃소싱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제품 생산에 드는 원가다. 제품 생산비, 그죠? 제품 생산의 원가, 동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비용, 이 돈에 대한 얘기가 가장 우선적인 게 아니죠.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그랬죠. 일단 핵심 역량과 산업 중요도를 통과를 해야 돼. 이게 없고 핵심 역량이 아니고 산업 중요도가 낮다라는 게 조건이 돼야지만 그제서야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비용을 보는 거예요. 추가로 보는 거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었죠.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이 맞지. 그 순위가 오히려 밀립니다. 우선 아니에요. 후선이지, 후선. 그죠? 원가다. 핵심 역량, 산업 중요도가 우선 고려한다. 이런 얘기였고. 약간 추론의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죠? 대체로 저 정도는 내용 일치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기도 하고. 2번 봅시다.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했죠. 이 그래프. 비용에 대한 얘기, 고정비, 변동비 나오고, 아웃소싱, 구매 비용, 어쩌고저쩌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제품 생산 수량에 따라 고정비가 달라진다. 수량에 따라 고정비는 바뀌지 않죠, 이거. 변동비, 고정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고정비는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기계 사고, 땅 사고, 공장 부지 사고, 노동력 고용하고, 그죠? 그게 이제 고정비잖아요. 제품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제품 수량에 관계가 있죠. 관계없이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다. 변동비가 바뀌는 거지. 변동비는 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대놓고 내용 일치였고, 그다음에 기업이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비만을 외주업체가 전가한다. 뭐야? 아웃소싱을 할 때는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죠. 고정비와 변동비는 그 내부 제조할 때만 하는 겁니다. 내부 제조할 때만 하는 거고, 이 내용이 있었죠.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할 때에도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고정비, 변동비 발생하지 않고 공급자 탐색 비용, 계약 비용, 구매 비용은 제품 하나당 얼마씩 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제품 하나에 100원이면 10개 사면 1000원이고 100개 사면 10,000원이고 그런 거겠지 그죠? 그런데 지출이 발생하는 거지. 고정비, 변동비 발생하지 않는다. 고정비 전가, 비용 변동비 전가 이런 거 없습니다. 아웃소싱 하는 경우에는 변동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 일치였고. 3번 추론. 기업이 내부 제조를 할 때 다른 비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고정비만 늘어난다면 그림에서 Q-의 위치는 현재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이거 봅시다.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고정비가 증가한다 그랬나? 고정비가 늘어난다 그랬나? 고정비가 이게 늘어났어. Y축 자체가 그 Y절편 자체가 늘어났어.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직선 자체가 쭉 올라가. 기울기는 변동이 없어. 다른 어떤 비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죠? 달라지지 않으니까 변동비는 그대로다. 그러면 고정비만 전체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위쪽으로. 그죠? Y축으로 얼마만큼 올렸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은 교점이 지금 올라갔겠네. 교점이 여기였다가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은
Q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Q 프라임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일로 갔겠지, 그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맞죠? 이런 거. 이건 이제 약간 추론 느낌 나죠?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추론이었다. 4번. 아웃소싱을 할 때 총 비용은 제품의 구매 수량에 의해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아웃소싱의 총 비용은 아웃소싱을 하는 총 비용은 구매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한 거. 구매 가격에 수량을 곱한 거. 가 아닌데? 그거는 구매 비용이잖아요.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 비용은 이거 공급자 탐색 비용, 계약 비용, 구매 비용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등등이 다. 다른 것도 있네. 다른 것도 들어가네요. 그죠?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건데, 이거 왜, 그럼 그래프는 왜 이런 식으로 그려놨나요? 원래는 곡선으로 뭐 삐딱하게 그려야 되는데, 좀 꼬불꼬불하게 그려야 되는데, 일단 요거만 그려놓은 겁니다. 그죠? 요거만 좀 잘 보이게 그려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직선이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이거 실질적으로 곡선입니다. 이런 거 다 반영된 곡선이에요. 이게 총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총 비용에 대한 얘기가 안 했습니다. 요 문장은 총 비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총 비용은 요거지. 등등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 그죠? 총 비용은 수량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맞아. 그죠? 여기까지 맞아. 근데 아웃소싱을 결정할 때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지. 다른 비용, 계약 비용, 탐색 비용 등등 비용 고려해야 되죠. 틀렸죠? 내용 일치 문제고, 그림에서 내부 제조를 할 때 비용이 원전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경우 이유, 아까 있었잖아요. 더 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고정비 발생 때문이다.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제품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수량과 관계없지. 고정비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계값이라든지 공장 땅값, 노동자 고용할 때 고용 비용 이런 거잖아요. 개수 수량이 늘어난다 그래갖고 저 고정비가 커지지 않다. 수량과 관계없다. 틀렸죠, 그죠? 답 3번입니다. 내용 일치. 3번 봅시다.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니은이 뭐냐? 기역은 어떤 OEM, 니은은 ODM, 그죠? OEM과 ODM에 대한 어떤 문제 봅시다. 1번. 주문자가 기역을 활용할 경우, OEM을 할 경우 니은을 활용할 때에 비해서 제품 설계 비용을 더 적게 부담한다? 제품 설계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설계를 자기가 해야 되잖아. 기획을 활용할 경우에는 제품 설계를 주문자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설계 비용이 들겠지. 부담이 들겠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가 설계를 안 하죠. 설계를 안 하니까 비용이 좀 싸게 치일 거고.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OEM이니까 주문자가 설계를 해야 되지. 그죠?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 비용이 들지요. 부담하게 됩니다. 틀렸죠? 2번. 설계 비용에 대한 얘기 있나요? 아까 봤지만 내용 일치로 보게 되면 3-1. 그죠? 제품 개발이나 설계에 집중해야 된다. 설계에 집중해야 된다. 주문자는 집중해야 된다. 부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된다. 그죠? 2번. 주문자가 기역이 아닌 니은을 활용할 경우, ODM 할 경우에 제품의 원가를 따져보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원가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죠? 원가. 제품의 원가를 따져보는 과정을 생략한다. ODM이나 OEM이나 전부 다 원가를 생각해야지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웃소싱하는 것 자체가 지금 비용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돈 보고 하는 거지.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돈 손해 나는데 아웃소싱을 하겠어요? 그죠? 무조건 비용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품 원가를 따져보는 과정을 생각 안 하죠. 제품 원가 따져봐야지. 그죠? 생산 자유를 놓고, 지금 하는 거 자유를 놓고, 좀 봅시다. 따져보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진짜 잘 보면 이거 뭐 이것도 추론인가? 추론이네. 언급이 안 되네. 원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뭐 원가라 그러면 원가의 개념을 봅시다. 가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가격에서 이익을 뺀 거, 그게 이제 제품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내가 뭐 1,000원에 팔았어. 1,000원에 물건을 사왔는데, 근데 그 1,000원에 물건을 파는데, 파는 겁니다. 판매자니까. 1,000원에 물건을 파는데 이익이 뭐 200원이야. 그럼 800원이 원가 아니에요. 그죠? 원가, 제품 원가. 제품 원가를 안 따져볼 수가 있습니까? OEM이나 ODM이나 전부 다 아웃소싱이고,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비용.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OEM, 그죠? ODM을 한다. 아웃소싱을 하는 거니까 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다. 원가를 봐야지. 그죠? 이건 언급이 없었고 추론했어야 됐습니다. 그죠? 3번. 주문자가 기억이나 니은을 활용할 경우,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에만 회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제품 개발 설계에 집중하는 건 기억이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 설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상세 설계를 완성하고, 누가? 외주업체가 설계를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문자가 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그냥 마케팅만 신경 쓰는 거지. 생산에는 아무 뭐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그 주문자는 설계 신경 안 씁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설계는 이 외주업체가 하는 거지. 그죠? 설계는 어디 갔나? 설계 완성은 외주업체가. 그죠? 외주업체가 한다. 틀렸고. 4번. 주문자가 제품 생산의 형태를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경하면, 주문자가 제품 생산의 형태를 니은으로 변경했다. 니은이 ODM을 하게 되면 생산한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외주업체와 공유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언급이 어디 있었냐면, 지적재산권 여기 있었죠.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다. 주문자와 외주업체는. 그죠? 내용 일치네. 외주업체 공유할 수 있다. 단순 내용 일치. 답 4번. 5번. 주문자가 제품 생산의 형태를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경한다. 니은이 ODM을 변경하면 외주업체는 생산한 제품에 자신의 원하는 상표명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자, 지금 상표명에 대해서 OEM은 당연히 주문자 상표 부착이니까 주문자 상표를 붙이는 거지. 그죠? OEM은 당연히 주문자 상표를 붙인 겁니다. 그냥 뭐 생산만 한 거야. 그죠? 외주업체는. 근데 여기 상표명에 대한 ODM에서 상표명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제품은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된다. 그죠? 땡땡땡 하지만 그죠? 제품은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된다. 주문자 상표명을 붙이는 겁니다. 주문자 상표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니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문자 상표명이 붙습니다. 생산한 제품의 어떤 제품을 생산한 외주업체 상표를 붙이는 게 아니다. 니은은 아니다. 기억도 마찬가지 아니다. 상표명은 전부 다 주문자가 붙인다. 내용 일치였고, 이번에 이거 한번 봅시다. 원가를 따져보는 과정,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뭐 샤프를 1,000원에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뭐 원가 1,000원에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웃소싱 자체가 비용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원가에 대한 얘기가 민감합니다. 원가에.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만들었을 때 원가가 얼만데, 내가 만들었을 때 원가가 900원이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때도 900원일 텐데, 걔들이 뭐 원가에 팔지 않겠죠. 만들어 파는 놈은 그래도 100원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0원에 내한테 팔겠지. 그죠? 나한테 팔겠지. 그럼 원가는 900원인데 내가 만들면 900원이고 그 사람이 만들면 900원인데 그 사람이 쓰니까 지들 또 이익 100원 챙겨야 되니까 1,000원에 나한테 팔겠지. 이제. 그러니까 근데 100원을 손해 보더라도 개수가 작으니까 내가 그냥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죠?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기계를 사가지고 공장도 사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더 든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업체 아웃소싱을 한다. 그런 얘기였으니까 원가를 따져본 과정 생략 절대 안 하죠.
돈은 항상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보게 되면 이거 뭐 보기에 대한 얘기인데 ODM과 OEM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별로 뭐 적용인데 별로 어렵지 않았다. 봅시다.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2년에 회사 A는 회사 B와 처음으로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회사 B의 구두를 제조하기로 하였다. A 회사가 이제 그 B 회사 구두를 만들어주는 A 회사가 이제 외주 업체가 되겠네요. 외주. 그죠? 얘는 주문자.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는 외주 업체고 얘는 주문자다. B에 구두를 제조하기로 했는데 A는 제조 능력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기만은 잘 만드는데 뭐 어떤 뭐 설계도도 없고 뭐 그런 것도 뭐 그런 생각이 마케팅 기술도 아무것도 없고 그죠? 판매 뭐 통로 유통 과정도 유통 통로도 아무것도 없다. 만들기만 한다. 회사 A는 구두의 제조에만 집중하였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구두의 디자인, 마케팅 등은 회사 B가 맡았다. 구두 제조의 역량이 점점 높아져 기술이 늘어났어. 2년 후에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구두의 생산 과정 전체를 담당하기로 했다. 내가 다 만들어줄게. 설계도 나한테 보내지 마라. 내가 다 만들어줄게. 기술이 높아져가지고. 한편 B는 구두 외에 이제 가방, 시계, 액세서리 등 다른 패션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얘들은 계속 이제 뭐 판매, 마케팅 같은 거 하는 회사인가 봐요. 2024년 현재 각 제품의 생산 과정 전체는 아웃소싱에 전부 다 맡겼다. 얘는 그럼 판매만 하는 놈들이네. 응? 각각의 회사, 다른 회사들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은 다 전부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고 다른 공장들이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물건 떼와가지고 판매만 하는 겁니다. 회사 B는 제품의 홍보 및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생산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물건을 떼와가지고 파는 거다. 그렇죠?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OEM 방식이죠. A 회사가 뭐 이렇게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거였고 요거는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ODM 얘들이 스스로 이제 설계를 한다. 문제 봅시다. 1번 회사 A와 B는 회사 A와 B의 첫 번째 계약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첫 번째 계약 요 OEM 방식이죠. OEM 방식. 회사 A는 회사 B가 요구한 디자인에 어긋나지 않게 구두를 제조하게 하였군. 그쵸? OEM 방식 자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OEM 방식 자체, OEM이라는 게 뭐냐? 그죠? OEM이라는 게 뭐냐? 어차피 모든 지침을 내려받는 거니까. 그죠? 맞다. 1번. 2번. 2024년 이후에 회사 A는 달라졌지. 2024년 이후에는 얘 기술이 늘어가지고 ODM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들이 설계를 해. 이전과 달리 구두의 생산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직접 결정, 그죠? 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생산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얘들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요거 만드는데 비용이 더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었죠.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ODM. 내용 일치했죠. 맞고. 3번. 회사 B에 아웃소싱 계약이 모두 끊어진 경우 문제가 발생했네. 그죠? 회사 B에 B 이 주문자죠. 주문자의 아웃소싱 계약이 모두 끊어졌다. 하지만 외주 업체와 분쟁 발생 다 끊어졌어. 그죠? 분쟁 발생. 제품 생산이 어려워지겠지. 공장이 다 이제 뭐 등 돌렸으니까. 소비자들은 당분간 회사 B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물건을 못 띄우네. 그러면 회사 B 제품을 못 사겠지 뭐. 물건이 없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다른 외주업체로 변경이 어렵다. 왜 어렵느냐? 지금 얘들이 다 생산해서 설계까지 얘들이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다가 만들어 달라면 똑같은 제품 못 만들어요. 설계도가 필요한 거지. 설계도는 누가 가지고 있는데 이 외주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못 만드는 거지. 구두를 뭐 이렇게, 그죠? 구입하는 게 어려워지겠지. 물건이 없잖아. 그죠? 구입 못 하는 거지. 맞고. 4번. 2024년 이후에 회사 A의 역량이 계속 향상되어 새로운 구두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얘들이 점점점 기술이 늘어나가지고 설계까지 다 하니까 지들이 브랜드를 하나 만들 수가 있네.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겠네. 그죠? 자기 사업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 거는 여기 있었죠. 여기 언급 있었죠. 자신들만의 사업을 키우기가 어렵다. OEM을 하게 되면, 시킨 대로 하게 되면, 뇌를 안 쓰고 그냥 시킨 대로 하게 되면 지들 건 못한다는 얘기지. 이제 ODM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이제 점점 기술이 쌓이고 자기들이 설계를 하게 하니까 자기 사업도 할 수 있겠죠.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지. 하게 된다면 회사 A는 회사 B의 구두를 제조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 기술이 늘어가지고 나 브랜드 하나 만들래. 내가 판매를 하겠어. 라고 하면 판매 회사인 B 회사를 하고 손을 딱 끊어버리는 거죠. 경쟁사가 되겠지. 그죠? 맞지? 그죠? B는 판매만 하는 회사잖아요. 이거 나도 브랜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경쟁사가 되는 거지. 그죠? 뭐 뒤통수 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4번. 5번. 회사 B는 2024년 현재 아웃소싱을 맡긴 회사들의 생산 과정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관리해야 되지. 아웃소싱 맡긴 회사들이 언제 얘들이 배신 때려가지고 막 새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도망갈까? 그거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관리하기 때문에 각 제품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죠. 세부 제품 설계에 관한 어떤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주죠. 세부 지침은 지들이 각자 결정하는 거야. 가방, 시계, 액세서리, 구두 그 각각 공장들이 지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얘는 ODM 방식으로 물건을 떼옵니다. 뭐 시키지 않고 그냥 뭐 물건을 떼오는 상황이다. 지침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지침 내려주지 않아. 대략적인 거 뭐 여기 뭐 파란 펜 요 뚜껑 좀 만들어 주세요. 뭐 이 정도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틀렸죠. 어떤 부분입니다. 이거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죠. ODM 방식은 모든 지침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죠? 주문자는 ODM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모든 지침을 다 완성할 필요가 없지. 대략적으로 개괄적인 지침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죠? 세부적인 지침을 완성할 필요 없다. 내용 일치. 전반적으로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그죠? 없고, 이제 요거, 혹시나 경제 지문에 요 그래프, 경제 지문 나오고 이제 그래프 나오면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지문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다만 이제 배경 지식으로 만개 비용이라든지, 그죠? 기울기 차이 나는 거, 이제 고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봤습니다. 그죠? 보고,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